한국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계엄이 여러분들 왜 발생했습니까? 계엄이 여러분들 발생한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밥 먹듯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지만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한 자릿수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들이 이렇게 10년간 이런 부정선거를 이렇게 밥 먹듯이 여러분들 그것도 공적기관이 주도해가 이런 저지른 나라가 어디 있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이런 정당이 뭐죠 부정선거의 주역이 돼 가지고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게 되면은 계엄의 이유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를 진지하게 여러분들 그게 실체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수사당국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언론인도 특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어느 놈이 되든지 관계없이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대가리가 지금 제대로 박힌 인간들입니까? 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이름들 지 엄동설한 이름 감방에 쳐넣어놓고 지금 조기 대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아무리 그랬지만 정말 대단한 인간들인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국회 측의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다. 내란이 없으니까 없는 내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내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없는 내란을 여러분들 조작을 해야 되니까 사기를 쳐야 되니까 한 번은 넘어갔는데 두 번은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보수청이 결집했지만 중도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론 우세 김장화 논설위원 이 양반이 아주 빽딱한 글을 자주 써내요. 나이도 꽤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칼럼 쓰면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있으면 부정선거가 있은지 좀 다루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이후에 급속히 붕괴할 것으로 보였던 보수층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집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드는 모양이죠. 김정하 논설위원 정도 되면 나이가 지금 한 60대 초반 정도 됐을 때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슨 보수가 결집했지만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 이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중앙일보는 바닥부터 시작이라면 톱까지 전부가 뭐죠.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매일매일 제가 볼 때는 수백 수천 명 정도의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 가지고 이런데 신문사나 JTBC가 운영된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이런 글을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다 여러분 제가 글을 읽어볼 필요는 없고 대충 보니까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36에 39%다. 그것도 줄여가지고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고 본인들이 이 땅에서 다 살아야 될 건데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화를 했다. 아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름들 자기 의사를 피력하고 항의를 하는 거지 윤 대통령이 무슨 탄핵 반대 세력화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면 국민의힘은 좌클릭으로 맞서는 게 정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참 부끄러운 글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가 부정선거니까 선거 부정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선중앙동아가 여러분들 5년간 입을 다물고 있고 그게 말이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강조하면은 현재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공직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2번, 총선 전부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24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는 않은 투표자 수가 지역구에서는 280만 표를 254개 선거구에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266만 표를 더해 준 거죠. 합쳐가지고 이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 개수가 546만 표 정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들 이렇게 승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57개 의석을 여러분들 훔친 거죠. 그래서 국힘당이 147석인 것을 90석으로 줄이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104석인 것을 161석으로 여러분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3석이 더해져 가지고 국힘당이 60석을 빼앗겼고 원래 168석을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108석으로 국민의힘을 줄이고 민주당을 116에서 175석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이 뭡니까? 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투표자 수 검증을 계속해서 기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투표자 수하고 발표 투표자 수가 격차가 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기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득표수 실제 득표수를 발표해야 되는데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죠. 발표 득표수를. 이게 발각이 될까 봐 가지고 노태악과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 득표수하고 진짜 득표수를 상호 대조하는 검증을 지금 기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발표 득표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진짜 득표수는 투표자들이 던진 거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득표수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수를 만드는 과정에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발표 득표수를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선관위가 사용한 10여 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해온 위조투표제를 만들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이름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N장당 한 표의 위조투표제를 민주당 후보한테 더하는 식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공직선거에서 부정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에 209만 표 2024년 총선에 280만 표 여기다 비례대표를 하나 합치게 되면 2024년 총선 비례대표가 266만 표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합치게 되면 6개의 여러분들 전수 분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야 H님이 분석을 끝낸 다음에 작성을 해 준 겁니다. 역대 4대 선거의 관내 우편 재외국민투표 조작 규모입니다. 2017년 대선 209만 표 조작 2020년 총선 222만 2천 표 조작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24만 1,000표를 조작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기 2024년 총선 254개 선거구에 279만 8천 표를 조작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2024년 총선 266만 1,000표를 여러분들 조작해서 70% 정도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주고 30% 정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가짜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표 수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에 대비해서 가짜를 얼마나 이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점점 여기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얼마 했는지 조작률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조작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2017년을 10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출발점이 되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인들이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조선중앙동아는 바닥 수준까지 구독자가 떨어질 겁니다. 누구 돈을 가지고 이런 경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대중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죠.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은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크기 해당 차이값에 속하는 선거구 수 이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2배만큼 더해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작 득표수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일봉 구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위는 조작 상태 밑은 조작이 제거된 상태 위가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자료를 선관위 발표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도둑질한 표수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지금 그 사람들은 좀 초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도둑질한 것이 특히 2030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빠지는데 무슨 돈으로 여러분들 신문사들이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돈을 대는지. 이렇게 구독자 수가 빠지고 그럼 여러분들 광고 수입도 줄어들 건데 무슨 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지 되게 신기해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